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모실 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살짝 말씀은 드렸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저도 뵀던 분 아니에요. 인터넷 그 인강으로 수업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하시면서 요 얘기는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수업을 하셨어요. 수업을 하셨고, 그래서 고3, 중3.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를 하셨고, 특히 이제 다 이제 3학년들이니까 또 손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신경 쓰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험 기간은 생각보다 수험 기간도 많이 안 기세요. 그래서 수험 기간은 한 6개월 반 정도 하셨나요? 네네. 6개월 반 정도 하셨고.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들었는데, 뭐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뭐 빨래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실 때 끊임없이 뭔가를 들으셨대요. 특히 그때 한국사도 또 많이 들으신 거죠. 네. 한국사도 네, 그때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들으시면서 많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네. 올해 그냥 바로 합격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잠깐 들으셨지만 그 11월에 임용이 돼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또 공부하셨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이가 50이에요. 내년에. 나이 많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3, 그리고 중3 아들이 있고 또 남편도 있고 집안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고 간단히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 거의 30년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 뭐 대학교 때도 공부했지만 뭐 국어나 한국사나 공부한 지가 이제 30년이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은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회사를 쭉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제 이 공무원에 도전한 그 지원 동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50이 가까워서 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커리어를 여기서 마치기는 싫다. 한 70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사회복지라는 이제 그 직렬을 생각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고 경험이 없으니까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은 시험 보면은 뽑힌다고 하니까 공무원을 도전해보자 하고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는 이제 인문대 문과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선생님이 저를 이제 초청해 주신 이유는 전 인터넷 강의를 듣고요. 공부는 집에서 했어요. 부엌에서 식탁. 그리고 나머지 한 15일 동안 스터디 카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나쁜데 소개시켜줘갖고 15일 동안 스터디 카페 다니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좀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나쁜 조건일 수도 있는데 집에서 편하게 했고, 하지만 또 살림도 해야 됐고 또 애들도 키워야 됐고 했기 때문에 좀 정해진 조건에서 제가 합격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무조건 스케줄 관리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좀 나누면 2개월은 이제 기본 이론, 선생님 한국사를 예를 들게요. 기본 이론을 들었고 1.5개월은 노트 필기, 그 다음에 1.5개월은 기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 1개월은 제가 혼자 공부하고 또 선생님 파이널 강의 12시간짜리 저걸 들으면서 모의고사는 시간이 없어서 문제만 풀었어요. 그 올려져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15일 동안은 그 공기출이라는 거, 그 사이트에 기출이 쫙 뜨잖아요. 그거를 한 10년치 국가직, 지방직을 다 인수해서 매일매일 100분씩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그게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썼고요. 스케줄은 시간 단위로 짜진 않았습니다. 제가 목표를 이렇게 단위로 끊고 진도별로, 한 달별로 이번 달은 뭘 해야지 하면서 뭐 강의, 몇 강의 있잖아요. 이 횟수별 또는 최근 진도별로 강의별로 타이트하게 잡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타이트하게 하고 주말에는 좀 노스하게 해서 강의를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으로 스케줄 관리를 했고, 제가 합격을 한 게 기쁜 게 아니고 제가 스케줄을 거의 90%, 95%를 끝나고 나니까 그것을 이룬 것에 대해서 기뻤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짜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해도 되겠어요? 두 번째는 목차 같아요. 여러분 목차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사는 목차가 좀 그래도 선생님이 다 해주시니까 쉽죠. 뭐 구석기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장항쟁, 뭐 평화 남북통일 뭐 여기까지 쫙 있잖아요. 그 목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중요한지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전체적인 목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특히나 행정법, 특히 국어도 지역적인 그런 문법이 아니라 표준어에서는 어떤 문법이 주로 나오는지 그것을 이렇게 조감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약점이 뭔지 약간 그 출제자의 입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꼭 한번 내재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좋고요. 세 번째는 누구나 말씀하시지만 기출과 회독인데요. 저는 회독을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한 거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노트 필기 해주실 때 그때 한번 복습하고 또 12시간 할 때 또 한번 보고 기출 강의할 때 한번 보고 그때가 이제 다 한 거고요. 그 외에는 기출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를 노트 필기 단권화로 들어와서 그때 암기를 하는 것.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는 것은 과감히 좀 넘어가도 되고요. 네가 모르는 거를 알라고 누가 그랬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뚫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는 것. 그런 식으로 회독수를 늘려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 아마 제가 고립되고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좋은 훌륭한 강의를 혼자서는 공부 못해요. 꼭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현장에 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듣는 게 좋긴 하지만 강의를 듣는 게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꼭 한번 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선생님이 진짜 이 밭에서 뽑아서 소를 잡아서 맛있는 이렇게 진수성찬을 주시는 건데 내가 안 먹고 보고만 있으면 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게 저는 좀 비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에게 너무 준비 많이 했죠. 또 하나는 자신에게 좀 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저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흔한 무슨 스터디 카페 같은 거 네이버에 그런 거를 가입을 하다가 새싹 튀어내서 멈췄어요. 거기에 가입해서 뭘 활동을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사실 저는 보지를 않았어요, 거의. 왜냐면 비법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너무 뻔해요. 국가에서 나오는 시험을 정해진 날짜에 시험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팁들은 선생님들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정보를 나누거나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기분을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건 좋지만 그게 크게 도움은 하지 안 된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너무 뻔하지만 저는 이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도 시작하는 순간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돼요. 근데 내가 90점을 합격을 할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수석 합격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서 쌓이면서요. 공부가 정비례 그래프처럼 내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고 암흑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변곡점이 생겨서 팍 튀어요.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갔다가 정체에 있다가 또 뛰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나는 되는데 몇 점으로 붙을까? 밝게, 기분 좋게, 우울한 마음을 떨치고 좀 되기로 한 거잖아요. 내가 링 위에 싸우러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오른쪽을 때려야 아플까 왼쪽을 때려야 아플까 이렇게 하는 선수랑 무서워 내가 어떻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선수랑은 뭐 처음부터 다르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전투력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